설 연휴 첫날부터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 계획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판매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설 연휴 챙겨봐야 할 외교 안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첫날부터 북한이 선전 매체를 동원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두고 제 손으로 무덤을 파는 거다 등등 여러 비난을 내놓았거든요. 네네. 북한의 이렇게 내놓은 선전 매체를 통해서 내놓은 이 비난 어떻게 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북한이 이제 이 핵위협을 가할 경우에 네. 그동안 이제 한미 간에 이 거듭 선언이 나왔던 것이 이게 미국이 핵으로 공격을 받은 것처럼 간주를 하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포함한 그 모든 수단을 이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확장 억제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이 그동안 핵무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이 약간 몇 가지 의문들이 전통적인 의문들이 과거 이제 프랑스하고 미국 간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 미국이 이 뉴욕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리옹이나 이제 함부르크와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지켜주겠느냐. 이 똑같은 이제 그 의문들을 다시 말해서 한미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거를 좀 사이를 갈라놓겠다라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북한이 비난을 하고 긴장을 올리면 결국은 그냥 한반도에서 이제 긴장이 너무 올라가니까 북한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한테 양보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서라도 좀 그 긴장을 내리자. 이런 여론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한국 확장 억제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게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기 위함이다. 이렇게 네네, 좀 그렇죠.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생길 거예요. 지금 북한도 근래 들어서 이제 이 해외 동향에 대한 이 주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내 여론들도 이제 확장 억제 강화와 관련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더욱 진전된 방향으로서의 이 건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은 북한의 이제 핵 위협을 상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군사 훈련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시 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그 핵 자산들 또는 이 전술 핵무기 같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지금 반입하는 것까지도 미래에는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거죠. 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 북한은 지난해 1월에만 봤을 때 한 차례, 1월에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 올 1월에는 첫날에만 발사를 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생일날에도 잠잠했고요. 네. 별다른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네네. 이것을 두고 지금 열병식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그동안 도발을 할 때 이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동안 이제 한참 집중적으로 탄도미사일 같은 걸 발사를 했잖아요. 그럼 잠깐 이게 이제 잦아든지 보였다가 다시 지금 아마 2월쯤 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북한 자체가 힘을 비축한다기보다는요. 네. 북한도 지금 잠깐은 어떻게 보면 숨을 고른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계속 지금 그동안 이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력 시위를 해왔는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이 지금 변하지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뚜렷한 다음 수순이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네. 여기에 대해서 나름적으로 자기들의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북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 첫날 이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지금 건강 이상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보통 네. 한 번 대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한 달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그동안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은 건강 이상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1월 1일 날 금수상 태양궁전 다시 네. 말해서 이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아버지인 이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은 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2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라고 이제 속단하기 힘들고 이게 일상적인 그냥 네.
김정은의 행동 패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건 아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에 무기를 판매했다 이런 네네.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부인하자 이와 관련한 지금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흔히 와그너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러시아 용병 그룹에 지금 네. 포탄을 비롯한 무기를 제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거 실질적으로 사진상 드러난 걸로 볼 때는 지금 러시아 정규군은 아니지만 이런 용병 집단한테 이 일부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북한의 소화기라든가 경량 무기를 이제 지금 유엔 결의에 의해서 네. 수출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이거를 이 수용하는 국가들도 사실 결의안 위반으로 간주가 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유엔 결의에서 강조가 됐는데요. 1874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게 2009년에 북한이 2차 핵실험한 이후에 통과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2014년 북한이 이 4차 핵실험하고 난 이후에 2270호. 이 두 번에 걸쳐서 거듭 지금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행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요. 근데 북한이 그동안 워낙 안보리 결의 위반 자체를 자주 해왔기 때문에 네.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보리 결의 분명히 위반 사실이 드러난 예.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를 두고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추가 제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것도 명백한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비난 결의를 내는 것도 비난 성명을 내는 것도 반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와그너 그룹에다가 무기를 공급한 거에 대해서 어떤 추가 제재 이걸 가지고 추가 제재 하기에는 좀 네. 하기가 중국하고 러시아 여기에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식량 불안과 관련해서 1990년대 기근 이후에 최악이다. 이런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네네. 지금 실제로 북한 주민들한테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북한 일단 시장 내 곡물 가격들이 그렇게 급상승하지는 않았지만 네. 작년 대비 지금 상당히 오른 걸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지금 국제적 제재 문제도 있지만은 네.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동안 북한 경제의 주요 젖줄 중에 하나라고 간주가 되어 왔던 북중 무역도 여전히 회복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 식량 증산에 필요한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제대로 조달이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재해들도 있었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정상적으로 식량이 생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끝났는데 네. 세금 징수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네네. 나오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보통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불참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첫 번째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요. 네.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의 결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미 평가된다라기보다는 보통 요즘 연말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고 최고인민회는 이걸 사실은 추인하고 확인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김정은이 참가는 하지 않아 왔어요. 다만 이번 제14기 8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금년이 이제 북한이 두 번째 김정은 시대 들어서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이 3년 차예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바로 지금 얘기된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국가 예산 수입 계획에 미달한 경우가 있다. 또 그다음에 국가 기업 이득금이 제대로 이제 거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요. 네. 둘 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 예산의 지금 세입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제대로 충당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이 민간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자체의 국가 생산력이 지금 네. 상당 부분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남한식 말투를 통제하는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통과를 시켰
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 말투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아마 그동안 그 북한이 네. 우리 문화가 유입되는 거를 상당 부분 이제 지금 그동안 경계를 해왔고 또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단속의 의지도 작년 같은 경우에 표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아무리 그동안 이제 최근 북한의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이 아무리 정보를 차단을 하려고 해도 일부는 이제 지금 들어가는 게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식의 언어라든가 우리식의 문화가 표출되는 것이 그 북한 입장에서 주민 통제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김정은이 내심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그 한국에 대해서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거를 주민들도 그대로 그 이 내재화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기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류라든가 그다음에 이 케이팝 같은 것들이 이 평양 내에 그리고 북한의 여러 도시들에서 전파가 되면 네. 부지불식간에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결국은 평양에서 쓰이는 언어가 한반도에서 문화의 중심이다. 그리고 이런 그 언어 자체가 그 이 북한 주민들이 이런 언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껴야 된다. 지금 이런 쪽으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럼 북한은 상당 부분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 우리 영향력이 높아가는 데서 경계하고 있다라는 한 반증이겠죠. 네.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도 남한 경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하는 거다 이렇게 파악할 예, 수가 예,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북한 상황을 조금 짚어봤고요. 대통령 순방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물론 경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네.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네네.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게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과 이란의 외교가 위기 국면에 올라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발언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는 유쾌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발언의 전반적인 맥락이 사실 UAE하고 그 이제 우리하고는 그 이 직접적으로 외부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안보 환경이 비슷하다는 점을 우리 그 이 아크 부대원들한테 강조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서로 간에 실제 발언의 진위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취하고 나온 대사를 초취한다든가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은 사실은 이제 선을 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비슷하게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이제 불만들이 누적이 되온 것도 있죠. 다시 말해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이 여전히 이제 그 지금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동결돼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근에 이란 내에서 히잡 시위 같은 데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비난의 움직임 대표적인 게 지금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네. 그 작년에 열렸던 그 이 여성 지휘 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란을 축출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여기 그런데 지금 이란이 거기에 비해서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그 대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을 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실 만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란이 그만큼 외교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만큼 국내적인 면에 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우리가 지나치게 왜 저렇게 이란을 분노하게 했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모아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풀 수 있는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란의 공식적인 발언에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 발언에 대한 해명과 함께 지금 제재로 묶여 있는 원유 대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 이런 네. 부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란의 특사를 파견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자, 지금 이란 지금 발언 자체가요. 네. 보세요. 이게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른 그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매번 이런 이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필요 이상으로 압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은요, 결국 이게 정형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특사를 파견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조금 수습을 하면 이 문제는 현명할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 외교 라인을 통해서 설명을 해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란이 우려하거나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 진위를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조치면 그걸로 좋게요. 그리고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국제 관례상 좀 어긋나는 선을 넘는 대응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그에 맞게 비례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연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